네, 이번 시간부터는 개별 원가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교재 104페이지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의 의의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원가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제품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한다라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내용 보시면 제품 단위별로 제조되는 제품 수량과 형태에 관한 제조 지시서별로 개별적으로 원가를 집계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제품 단위별로, 즉 제품 하나하나씩 각각 원가를 계산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같은 얘기로 개별적으로 라는 표현도 나왔죠. 이렇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기 쉬우실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조 지시서별로 제조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선박을 만들 때 이러한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조 지시서가 각각의 선박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별로 우리가 원가를 집계한다라는 것이 개별 원가 계산이고, 괄호 보시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뭐 선박이나 자, 여기 이번에 업종 보시면 조선업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선박 만드는 회사 또는 건물을 짓는 그런 건설업 정도,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기계 제조업 등 이렇게 우리가 품종은 다양하지만 각각의 소량 생산으로 제작되는 그런 업종에 우리가 적합한 것이 개별 원가 계산이다라고 이 업종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같은 기본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각각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지만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합하게 우리가 배분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먼저 제대로 되어야지 배분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의점이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선박 비행기 제조에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제조업에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조업은 우리가 종이를 만드는 그런 업종이죠. 자, 우리가 종이 한 장 한 장을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업종, 제지업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과자를 만드는 과자 공장이다. 요렇게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업종에는 적합하지 않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모든 제조 원가를 작업별로 직접 추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조 원가에 대해서 모두 직접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추적이 가능한 두 가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요거는 직접 추적하지만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배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서 자,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원가의 흐름할 때 잠깐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원가의 흐름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제공품에 대한 T 계정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차변에 기초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단기, 총, 제조, 원가. 즉 이번 기수에 재료비와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이쪽으로 다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즉 우리가 완성품으로 된 게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자, 기말이 대변에 또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공품에서 완성된 것, 즉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로 흘러간다?
제품의 차변에 이렇게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공품 대정의 대변에서 제품의 차변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어떤 걸 의미해요? 자, 단기에 완성된 모든 작업의 원가죠. 그래서 이번 같이 단기에 발생된 원가,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냐? 단기 총 제조 원가, 즉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해당하는 것이 발생된 원가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원가는 우리가 제공품의 대변에서 제품의 차변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공장의 임차료를 각 제품 제조 원가에 배분하는 가장 적합한 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 임차료 같은 제조 간접비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해야 합리적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각 제품 생산 라인에 연 면적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각 제품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의 생산 라인별로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면적별로 우리가 임차료를 안분해서 배분한다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안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차료라는 것 이런 특징 자체가 우리가 공장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그러한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1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조 원가의 집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제조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집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1번 직접 재료비 보시면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로 바로바로 우리가 집계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 재료비가 직접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더 이상 직접 재료비라고 부르지 않고 제조 간접비라고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른 제조 간접비들과 모두 합해서 나중에 우리가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직접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하면 직접 노무비, 만약에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직접 노무비가 아니다, 제조 간접비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건 제조 간접비죠. 우리가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이 우리 원가 계산의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의의 및 배분 기준 보시면 발생한 모든 원가에서 기본 원가, 즉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요거를 제외한 모든 원가를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고 분류를 합니다.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것 이외의 원가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재료비 중에 간접적으로 들어간 거, 노무비 중에 간접적으로 들어간 거 포함 모두 다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이러한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배분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배분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 이 기준으로 우리가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상관이 많고 이러한 원가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인과관계,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배분을 하게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은 자, 직접 노무비 기준 또는 직접 노동시간 기준 또는 기계시간을 누가 많이 썼냐, 기계시간 기준 등으로 우리가 배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제조 간접비의 배부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배부를 할 때 일정한 배부율로 먼저 우리가 배부율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가 배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부율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식이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우리 제조 간접비, 일단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뭘로 나누냐? 배부 기준.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배부 기준으로 우리가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간접비가 뭐 1,0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는 이 배부 기준을 예를 들어 직접 노무비 기준으로 측정을 했다 그러면 배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배부율을 우리가 이 기준으로 설정한 설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곱해서 배부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결정되면 작업별 배부 기준, 즉 우리가 조업도에 따라서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배부율을 구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곱해서 각 작업의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배부율을 먼저 구한 다음에 각 작업의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 우리가 106페이지 보시면 정상 원가 계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의 보시면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 자, 요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적했으니까 당연히 실제 원가로 하는데 제조 간접 원가는 우리가 예정 배부율로 계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방금 봤던 거는 지금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기준으로 우리가 배부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했으면 지금 보시는 거는 예정 배부율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냐면 지금 이 제조간접비 실제 이 금액이 나오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발생한 그런 원가에 대해서 집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실제 금액이 나오려면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야 우리가 실제 금액이 집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금액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정치로 우리가 먼저 원가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예정 배부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배부율의 안정성과 적시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예정치를 가지고 배부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바로 필요할 때 우리가 원가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거는 그 전에 봤던 거는 실제, 그 다음에 배부 기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면 지금 보시는 예정 배부율은 지금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나누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예산 데이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는 예산 금액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거를 예정 조업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조업도가 아닌 예정 조업도로 나눈다라는 것이 예정 배부율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 거는 자, 위에도 우리가 제조간접비도 예산치, 그 다음에 밑에 나누는 것도 예정 조업도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예정 배부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상한 총 제조간접 원가를 예상 총 배부 기준량으로 나누어 미리 계산한 배부율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연말까지 기다리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예상치로 배부율을 구하자라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 원가 계산 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쭉 보시면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예정 배부한다라고 했으니까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이 아니고 자, 예정 발생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가 이 배부율 자체를 구할 때, 즉 배부율 이렇게 나누는 비율을 구할 때 우리가 예정치로 만드는 게 우리가 예정 배부율이고요. 자, 요거를
자, 요거를 발생액에 우리가 곱하게 되는데 이 발생액에 곱하는 거는 예정 발생액이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실제 발생액에 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정 배부한다고 해도 이 배부율 자체는 예정으로 우리가 하지만 발생한 거를 곱할 때는 실제 발생액을 곱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일단 배부율 자체를 구하는 거는 무조건 예정치고 이거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발생한 실제 발생액에 곱한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7페이지 보시면 배부 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정 배부를 할 때 당연히 예산치를 가지고 우리가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연말이 다가왔을 때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와 당연히 우리가 예산으로 예상했던 예산 제조 간접비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배부에 대해서 차이가 났을 때 이러한 과소배부 또는 과대배부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것과 우리가 예정해서 우리가 배부한 것과 당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과소배부를 보시면 일단 제조간접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상한 게 제조간접비가 7만 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정을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만 원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우리가 연말이 돼서 보니까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보다 어떻게 배부했어요? 더 적게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소로 배부했다. 자, 얼마? 3만 원만큼 이렇게 우리가 실제가 더 많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를 과소배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실제가 더 적게 나온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과대배부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라고 우리가 예정 배부액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자, 제조간접비 과소배부라는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예정 배부액 자체가 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자, 실제 발생액. 우리가 실제로 연말에 실제 발생액을 봤더니 2,500만 원이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미 예정 배부액과 배부 차이가 있다. 자, 과소 배부가 됐고 150만 원만큼 우리가 과소 배부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역산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정으로 배부했던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지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발생액에 우리가 그만큼 과소 배부를 했기 때문에 150만 원을 빼주면 우리가 당초의 예정 배부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예정 배부액은 2,350만 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기계 작업 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예정 배부액 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작업 시간당 기계 작업 시간당 요게 이제 배부율이 될 텐데 요거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예정 배부율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가 예정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뭘로 나눴냐면 우리가 예상 조업도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제 발생액이 나와 있죠. 2,350만 원. 그래서 자, 2,350만 원이라는 실제 발생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정 제조 간접비를 추적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과대배부 50만 원이라는 자료를 보고서 그래서 요거에다가 50만 원을 더하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예정 제조 간접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예정 제조 간접비는 2,4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업도는 기계 작업 시간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 거고 이게 2,000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2,000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시간당, 즉 기계 작업 시간당 우리가 얼마를 배부할 것이다 라는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정답은 3번 1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 우리가 배부 차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고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렇게 배부 차이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배부 차이가 났을 때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는 매출 원가 조정법이 있어요. 자, 배부 차이를 전액 매출 원가에서 가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소 배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배부해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매출원가에 더해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그러한 방법이 매출원가 조정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원가 비례 조정법이라는 게 있죠. 자, 보시면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잔액으로 배부 차이를 안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비례해서 안분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금액, 지금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 영업외 손익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너무 귀찮다라고 했을 때 배부 차액을 전액 영업외 손익으로 가감하는 그러한 영업외 손익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지금 3번 순실현 가치법 요거는 다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